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최첨단 전투기 FA-52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경락고에 고요히 멈춰 서 있습니다. 적의 침입이나 기체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단돈 몇 달러에 불과한 작은 반도체 부품 하나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해야 할 비행기가 날개를 접고 무력하게 잠든 시간은 무려 5개월에 달했습니다. 해외 공급사에 수차례의 간곡한 요청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기다리라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전투기 가동률을 외국 기업의 물류 스케줄에 맡겨야만 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영공 방위에 구멍이 뚫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 기술진이 느낀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자부심도 없으며 부품 하나에 종속되는 순간 국방의 주권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150일간의 멈춤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외국산 부품의 갑질에 뒤통수를 맞고 피눈물을 흘리던 연구원들은 경락고의 차가운 바닥에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겠다고 우리 손으로 직접 전투기의 눈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분노하게 했던 그 5개월의 기다림이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한 KF-21 AESA 레이더라는 기적으로 변했는지 그 치열한 집념의 기록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독자적인 날개를 펼치기까지 겪어야 했던 가장 고독하고도 뜨거웠던 사투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던 FA-50의 레이더가 예고도 없이 꺼져버리는 현상은 공군에게 커다란 숙제이자 공포였습니다. 조종사가 적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유도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레이더가 먹통이 된다는 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진들은 이 미스터리한 고장의 원인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수만 개의 정밀 부품이 얽혀있는 거대한 기계의 집합체였고 육안으로 결함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연구진들은 수천 번의 비행 데이터와 정비 기록을 뒤지며 고장의 공통 분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문제의 화살표는 화력 통제 레이더 내부에 전원 공급 장치에 박힌 작은 칩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부품은 볼 그리드 어레이라 불리는 BGA 방식의 반도체였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가 다리가 밖으로 튀어나와 기판에 고정되는 방식이라면 BGA는 칩 아래쪽에 수많은 미세한 납구슬을 배치해 기판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 최첨단 항공 장비에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이 연결 부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충혈된 눈으로 전자현미경을 붙잡고 며칠 밤을 지새우며 칩의 단면을 수천 배로 확대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이 미세한 틈이 진동과 열에 의해 벌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며 레이더를 죽였다 살렸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투기는 이륙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가속도와 중력 변화를 겪습니다. 지상에서는 멀쩡하던 부품이 상공에서 급격한 기동을 시작하면 기체 내부의 진동과 기압 차이, 그리고 영하 40도에서 영상 120도를 오가는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를 기술적으로 열팽창 계수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기판과 칩의 팽창 속도가 서로 달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납 구슬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찢어지는 냉납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미세한 균열이 곧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한계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벽임을 직시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교체하는 수준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인 설계, 공정부터 다시 검토해야 했고 항공기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전자장비가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외부 업체에서 제공하는 수동적인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환경 시험, 프로파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비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 스트레스를 지상에서 재현하기 위한 가혹한 테스트가 반복되었습니다. 칩 하나가 고장나면 레이더가 멈추고 레이더가 멈추면 전투기가 무력화되며 결국 국가 전체의 방어 체계가 흔들린다는 중압감이 연구원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남의 나라 기술을 빌려 쓰는 이류 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상훈 연구원을 비롯한 수많은 기술진은 현미경 속에 숨은 이 작은 적을 섬멸하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정비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 자립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투를 벌이는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고 분석해낸 경험은 훗날 우리가 국산 레이더를 개발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결함을 찾아내고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뼈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고장 수리를 넘어 완벽한 품질을 보장하는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열한 분석의 기록은 FA50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장차 대한민국 하늘을 호령할 KF-21의 위대한 탄생을 예고하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가려진 곳에 숨어있던 마이크로미터의 진실을 찾아낸 이들의 집념은 우리 방산 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는 균열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자존심이 현미경 너머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발견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는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찾아낸 이 미세한 흔적들은 우리 군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상공으로 쏘아 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냈으니 이제 고치기만 하면 된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우리 연구진 앞에 놓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냉정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짜 장벽은 기술적 난제보다 더 무서운 기술 종속이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레이더의 미세한 균열을 수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을 해외 제조사에 요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해외 업체는 자신들의 기술, 보안과 내부 사정을 이유로 부품 공급에 최소 5개월이 소요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단 몇 분 만에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공군의 주력 기체를 150일 동안이나 땅에 묶어두어야 한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제발 기간만이라도 단축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해외 업체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부품을 사가는 수많은 고객 중 하나일 뿐이었고
우리가 겪는 안보 공백은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블랙박스라 불리는 외산 장비의 폐쇄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실감했습니다. 장비 내부의 상세한 설계도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우리 기술로 직접 수리하고 싶어도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돈을 주고 무기를 샀지만 정작 그 무기를 마음대로 고칠 권리조차 없다는 현실은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개월이라는 대기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의미했으며 조종사들의 숙련도 저하와 정비부대 전체의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손실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부품 하나가 오지 않아 멀쩡한 다른 기체의 부품을 빼서 돌려막는 동류 전환이라는 고육책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며 연구원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를 넘어선 강한 결기가 차올랐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나라 물류 스케줄에 우리 안보를 맡길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해외 제조사의 갑질과 독점적 지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는 바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독자적인 레이더 기술이 있었다면 부품 수급을 위해 수개월을 허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 환경에 맞는 설계 변경도 실시간으로 가능했을 것입니다. 외산 장비에 뒤통수를 맞으며 흘린 이 피눈물 섞인 경험은 대한민국 국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외국 무기를 잘 운용하는 나라에서 스스로 무기를 창조하는 나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실 불빛은 꺼질 줄 몰랐고 부품 수급을 위해 해외 업체와 씨름하던 담당자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굴욕의 5개월은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방산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일종의 통과 의례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기술적 자립이 곧 국방의 자립이며 진정한 자주 국방은 나사 하나 부품 하나까지 우리 통제 아래 있을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선처를 기다리며 활주로에 멈춰 서 있던 FA-50의 모습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국산 장비의 블랙박스 앞에서 무력해지지 않겠다는 다짐은 곧이어 시작될 당군 일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인 KF-21 프로젝트의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레이더를 장착하고 우리 마음대로 성능을 개량하며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정비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만의 전투기를 향한 갈망이 대한민국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개월의 기다림이 준 분노는 이제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AESA 레이더 국산화라는 무모한 도전을 현실로 바꾸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역사는 이 굴욕적인 순간,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이 정해준 스케줄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스케줄을 만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험난했지만 다시는 뒤통수를 맞지 않겠다는 강한 집념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자존심이 걸린 이 싸움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되어 기술 자립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망이 모여 마침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외산 부품의 갑질과 굴욕적인 기다림 속에서 피어난 분노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FA-50의 레이더 결함과 겨울철 시동 불량 문제를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지 않고 이를 KF-21이라는 거대한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겨울철 영하의 기온에서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 전투기가 깨어나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은 KF-21 설계 단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연구진들은 단순히 용량이 큰 배터리를 넣는 임시 방편 대신 기체 스스로가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지능형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이는 기체가 외부 기온을 감지하고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여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출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독자적인 설계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실전적 데이터의 축적은 KF-21의 심장이자 눈이라고 할 수 있는 AESA 레이더 개발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과거 해외 업체가 블랙박스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수많은 기술적 장벽들을 우리 연구원들은 FA50을 정비하며 얻은 수만 건의 고장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씩 허물어 나갔습니다. 진동에 취약했던 BGA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견고한 실장 기술을 도입했고, 열팽창으로 인한 미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신소재와 혁신적인 냉각 구조를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수입 부품 하나를 기다리느라 5개월을 허비했던 국방기술품질원의 박상훈 연구원과 수많은 기술진은 이제 검사관을 넘어 설계의 조언자이자 품질의 수호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들은 가속 시험이라는 가혹한 검증 과정을 통해 10년치의 혹독한 환경 변화를 단 몇 주 만에 재현하며 KF-21에 들어갈 단 하나의 나사까지도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초정밀 레이더의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FA50이라는 혹독한 스승 밑에서 배운 실전 경험이 있었습니다. 해외 기술진이 비웃었던 짧은 개발 기간 내에 시제기를 완성하고 레이더를 통합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실패의 기록들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조립만 하는 수준을 넘어 항공전자 장비의 핵심 아키텍처를 우리 손으로 직접 통제하고 수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KF-21은 더 이상 외국 기술의 복제품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의 특수성과 공군의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반영된 우리 고유의 맞춤형 무기체계로 탄생했습니다. 부품 수급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제는 부품 하나 때문에 전투기가 멈춰서는 일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개발한 정비 알고리즘과 품질 보증 시스템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주목하는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FA50의 눈물을 닦아주던 연구원들의 거친 손마디는 이제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삼고 고난을 성공의 교본으로 바꾼 이 위대한 반전 드라마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꺾이지 않는 집념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입니다. 이제 우리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타는 기체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쳤으며 어떤 극한의 전장에서도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이륙은 단순히 한 대의 비행기가 뜨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적 자립과 국방 주권이 하늘 높이 솟구치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굴욕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그 시련의 끝에서 탄생한 KF-21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칼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이 모든 성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투를 벌였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땀과 눈물이 모여 이룬 값진 결실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는 이제 그들이 닦아놓은 탄탄한 기반 위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걸어온 고난의 길은 이제 단순한 자급자족을 넘어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역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부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해외 업체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우리는 이제 당당히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공급자로 우뚝 섰습니다. 특히 FA50을 운용하며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정밀한 데이터들은 역설적으로 우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고객들이 대한민국 방산 제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닙니다. 가동률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작은 결함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해결해내는 우리의 집요함과 운용 국가의 입장에서 정비 편의성을 극대화한 설계 철학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와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K방산의 행보는 우리가 겪었던 기술 종속의 아픔이 얼마나 강력한 자생력으로 변모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외국산 장비를 사용할 때 겪어야 했던 블랙박스의 공포에서 벗어나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성능을 개량하고 문제를 진단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자립은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 외부의 지원 없이도 우리 스스로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성장은 눈부십니다. 국산 레이더와 부품의 적용률이 높아질수록 전투기 한 대당 유지 보수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졌으며 부품 조달 기간은 수개월에서 단 며칠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군은 외국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축한 품질 보증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 기술은 이제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5개월의 기다림과 굴욕은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이류 국가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진정한 인류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밑거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순응하고 기다리기만 했다면 지금의 KF-21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AESA 레이더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에서 기술을 전수하는 나라로 변모한 이 극적인 변화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정직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를 넘어 동맹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파트너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무기로 우리 하늘을 지키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이 현실은 과거의 분노를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킨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갱신되는 수출 기록과 높아지는 국산화율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궤도에 올랐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의 을이 아닌 국방의 갑으로서 전 세계 무기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회로 바꾼 이 집념의 역사는 대한민국 방산이 왜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시는 뒤통수를 맞지 않겠다는 강한 자존심과 세계 최고의 품질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우리 국가 안보와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대들보가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넘어 확신으로 가득 찬 우리의 행보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전투기의 성능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품 하나의
국방의 운명을 맡겨야 했던 굴욕에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제 하늘을 가르는 K-F-21의 웅장한 엔진 소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빌려온 소리가 아니라 우리만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당당한 선언입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그 정교함 속에는 밤을 지새우며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연구원들의 충혈된 눈과 다시는 뒤통수를 맞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분노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 정해준 길을 걷는 추격자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길을 만드는 선도자로서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혹독한 시련은 우리를 꺾는 대신 더욱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외부의 비웃음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차가운 데이터 이전에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유의 집념이었습니다. KF-21의 레이더가 깨어나 적을 포착하는 매 순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기 시작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비행기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을 싣고 상공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든 날개로 우리 영토를 지킨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헌신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느끼는 이 자부심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바친 땀방울의 결실이며 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아이들은 더 안전한 하늘 아래에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높은 도약의 순간에도 저희 K방산의 집념은 그 치열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진실되게 전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상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고 응원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KF-21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결정체인 엔진 국산화의 숨겨진 또 다른 사투의 기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자부심의 역사는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당하게 비상할 것입니다.